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조 임금 시대 전라도 나주 사대부의 어느 고즈넉한 저택에 대청마루 위 드림치를 붙잡고 봄꽃이 가득한 뜰을 무심히 바라보고 서 있는 유씨 부인이 있었다. 아직 꽃다운 젊음이 다 가시지 않은 얼굴 위에는 눈물의 흔적이 어리어 있었으며 상념에 찬 얼굴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과 함께하던 꽃구경의 즐거운 한때를 회상하는 듯했다. 기실 세상을 떠난 남편은 강계부사를 지내고 당쟁에 휘말려 초야에 묻혀지는 임식이었으며 유씨 부인은 그의 아내였다. 남편과 사별 후 많은 날들을 남편을 그리워하며 지내던 유씨 부인은 문득 그들 사이의 혈육인 딸을 잘 키워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자신과 먼저 떠난 남편의 바람이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딸을 금지옥엽으로 온 정성을 다해 키웠으며 성장하여 홍기에 이르렀을 때는 훌륭한 사익감을 찾는 것에 온 신경을 쏟았다. 자연히 자신의 딸도 최고의 신부감으로 만들고자 특별히 훈육에 신경을 썼던 터라 나주에 형성된 풍족한 집안 재산이 훈육하기에는 더 나은 환경일 듯 싶어 남편과 함께했던 한양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나주로 이주까지 하였다. 여기에는 남편과의 많은 추억이 어린 한양 집에서 벗어나면 조금 더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한몫했으며 또한 남겨진 딸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함께 더해졌다. 나주에 터전을 옮긴 유씨 부인은 여러 날 진지한 고민을 하였다. 딸을 훈육하고 좋은 배필감을 찾으려면 어머니인 자신도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겠다 생각했기에 빠짐없이 미리 공부하여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여러 해 전 떠난 남편이 단명해서 자신이 이리 외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여겼기에 우선 사람의 운명을 알아볼 수 있다는 관상, 사주 등 영리학 공부에 공을 들였고 좋은 가문을 따지는 식견을 키우기에 보학도 공부하여 사대부가의 계보를 두루 꿰고 있었다. 또한 학문을 배우는 것이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을 길러준다 생각하였기에 딸에게도 학문을 익히게 하여 딸은 사서상경은 물론이요 웬만한 사대부가의 선비가 견주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이 깊어졌고 침선이며 귀중 여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을 하나도 빠짐없이 습득했다. 여기에다 외모 또한 출중하니 나주 지역 사대부가에서 제일 가는 신부감으로 소문이 났기에 그 지역에서 행세하는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오느라 사시사철 문턱이 다를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집안 어른 중 혼자뿐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혼담에 임하는 유씨 부인의 태도는 일반의 사대부가 부인들과는 사뭇 달랐는데 유씨 부인은 직접 중매쟁이를 만나는 것은 물론이요. 필요하다 싶으면 통원을 넣은 집안 사람을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만나보았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랑감을 직접 면전에서 대하고 학문이며 인품을 시험해 보기까지 했다. 그러나 당최 유씨 부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신랑감은 나타나질 않았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딸의 청춘이 점차로 지나가는 듯하여 자칫 온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유씨 부인은 노심초사했다. 그날도 유씨 부인이 시름에 잠겨 물끄러미 뜰의 핀 꽃을 바라보고 있는데 딸이 멀리서 어머니를 한참을 바라보다 어머니가 안쓰러운 마음에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소녀의 배필을 찾으시다 자칫 건강을 잃으실까 걱정되어요. 세상에 자기 입에 맞는 떡이 어디 있겠어요. 웬만한 혼처라면 혼담을 받아들이심이 어떻겠는지요. 제가 뛰어나야 출중한 신랑감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뿐이온데. 아니다, 이야. 네가 뛰어나지 못한 것이 무엇이더냐? 남녀 간의 배필을 잘못 만나면 일생이 고통이며 원만한 가정을 꾸리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란다. 사대부가의 남자를 출중하게 만들고 출세시키는 것은 본인의 재능과 됨됨이에 따른다지만 실상은 배우자인 아내가 살뜰히 내조해야 하고 아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극진히 애지중지하여 대하는 것이 큰 몫을 하는 것이란다. 일찍이 너희 애가에서도 돌아가신 네 아버지께서 문머리나 외모가 출중한 것에 혹해서 이 어미를 시집 보냈는데 그리 허망하게 일찍 가실 줄 어찌 알았겠느냐. 이 어미가 단단히 요모조모 따져보고 있으니 너는 괴념치 말거라.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터이니 더 기다려보려무나. 이렇듯 유별난 유씨 부인의 남다른 사익감 찾기는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으며 부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아유, 사대부가의 부인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 글쎄, 남녀가 유별한데 통혼이 오면 남정네들도 직접 만난다고 하지 않소. 에그 흉측해라. 아무리 홀몸이로쓰니 채통 없이 남녀간의 내하는 사대부가의 도리를 따르지 않으니 망측하게도 거기다 사대부가 부인이 관상이니 사주니 이런 걸 공부했다네요. 이렇게 근동의 양반가에서 심심치 않게 흉보는 말들이 나왔으나 유씨 부인은 기전에 들려오는 말을랑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유씨 부인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나주에서는 더 이상 딸의 신랑감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다. 이러다가 우리 딸이 어미 등살에 처녀 귀신이 되고 말지. 이곳은 너무 좁은 듯하니 한양과 같은 대처로 나아가 신랑감을 찾아보아야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자 유씨 부인은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한양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단정한 계집종과 참모 그리고 장안에 소문난 기녀 몇몇을 섭외하여 한양으로 올라갔다. 유씨 부인은 한양에 올라가자 저소에서 저작거리로 난창에 발을 들이우고 길을 지나가는 도령들을 직접 살피기 시작했으며 마음에 차는 도령이 지나갈라 치면 여정을 내보내 숙소로 모셔오도록 했다. 영문을 몰라 끌려온 도령들은 처음에는 주저했으나 어여쁜 여정에 이끌려 손님 방으로 들어갔다. 일단 도령들이 고급스럽게 꾸며진 방 안에 들어오면 감탄사를 연발하였고 사내주미가 차려져 내온 잔치상을 보고는 또 한 번 놀랐으며 이어 들어오는 황홀한 자태의 기녀들의 환대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고 한번 자리에 앉으면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이렇게 도령들이 머무는 동안 유씨 부인은 옆방 문틈으로 도령들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궁금증이 발동하면 가끔씩 방에 들어와 도령들을 직접 시험해보곤 했다. 여보시게 너무 놀라지 마시게나. 내 비록 귀중 여인이지만 나이 차가 충분히 많이 나기에 내 아는 도리가
적용되지는 않을 듯 싶어 몇 마디 나누고자 왔다네. 자네는 어느덧 자제이고 공맹의 가르침은 어느 정도로 닦았는가. 이렇게 도령들을 접대하며 시험하기를 몇 달이 흘렀으나 유씨 부인은 데려온 도령의 인물이 준수하면 학문이 부족하다고 여겨졌고 학문이 깊은 듯하면 외모나 가문이 기울었기에 도대체 마땅한 신랑감을 찾을 수가 없었다. 허무하게 시간이 흘러가자 결국 유씨 부인은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더 늦기 전에 다른 방도를 찾아보아야겠다 싶어 일단 나주 집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결행에 주저함이 없는 유씨 부인인지라 당장 짐을 싸도록 여정들을 종용하였으며 나라와 객지에서 고생한 기생들을 위로하며 다시 나주로 내려가자고 일렀다. 여보게들, 내 넉넉지 못한 품삯으로 수개월 동안 자네들의 발목을 잡았으니 미안하게 되었네. 후일 기회가 되면 그간의 누구에 후사하겠네. 이제 그만 객지 생활을 접고 나주로 내려가세나. 이 말을 들은 여정들과 기생들은 객지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니 기쁜 마음에 들떠 정광석화와 같이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짐을 꾸리느라 분주하던 그때 실망감에 한숨을 지며 저작거리를 바라보던 유씨 부인의 입에서 탄성이 절로 나왔다. 한눈에 보아도 눈에 띄는 도령이 옆구리에 서책을 끼고 다부진 걸음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유씨 부인은 여종에게 일러 도령을 모셔오도록 했다. 이에 일행은 짐을 거의 쌌다며 유씨 부인을 만류하였으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기에 황급히 짐을 풀어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도령을 데리러 갔다. 도령은 낯선 여종의 접근에 뒷걸음치고 돌아가려 했으며 처음에는 따라오려 하지 않았다. 어허,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낯선 여인의 몸으로 남정네에게 접근하여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게요. 도령님, 저는 나주에서 올라온 유씨 부인의 몸종인데 부인께서 도령님의 집안과 아시는 사이인지라 잠시 집안 어른들의 안부를 묻고자 하십니다요. 이렇게 하녀가 둘러대며 도령을 억지로 끌려 싶이 숙소로 데려와 방으로 들여보냈다. 이어서 사내 진미가 차려진 상이 들어오고 어여쁜 기생들이 들어왔으나 도령은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유씨 부인 뵙기를 청하였다. 여느 도령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유씨 부인은 속으로 감탄하던 중이었기에 수려하고 의젓한 도령의 부름에 궁금증이 일어났고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유씨 부인과 도령은 정중하게 서로 이해를 갖추어 인사를 하였고 이어서 유씨 부인은 도령의 인품과 학문의 깊이를 가늠하였다. 도령의 거침없고 품이 있는 응대에 유씨 부인은 도령이 장차 크게 될 인물임을 간파하였다. 유씨 부인은 흡족한 마음이 들어 도령의 숙소를 나서자 몸종에게 도령의 뒤를 밟아 집안 내력을 살피도록 했다. 도령의 집을 탐문하고 돌아온 몸종 역시 뿌듯한 마음으로 알아온 내용을 말했다. 마님, 도령께 없어는 기래당이라는 벼슬을 쓰시고 승지벼슬을 하시는 인북영감의 손자시라고 하옵니다요. 평소 보학을 통달한 유씨 부인은 이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며 제대로 된 사익감을 찾았다는 생각에 호탕한 웃음으로 대꾸했다. 다음날 유씨 부인은 도령 집안의 어른을 움직여야 일이 성사될 것이라는 생각에 남편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도령의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예를 갖추어 통혼을 넣도록 했다. 나주에서 올라온 임씨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오자 도령의 할아버지는 난감해하며 말했다. 어허, 이를 어찌한다. 내 일찍이
작고하신 인부사는 일면식이 있던 터라 안타까워하던 차였소. 허나 두 집안의 성이 같고 게다가 나주에서 올라오셨다면 더더욱 같은 집안인데 어찌 혼약을 맺겠소이까. 아쉽지만 불가하오이다. 남편의 지인이 이 말을 전하자 유씨 부인은 잠시 생각한 후에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신부감만 그댁 마음에 드신다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의 터전이 나주이지만 본디 본가는 병택이요. 도령은 우리와 같은 임시성의 집안이나 본가는 나주이니 보학에 따르면 동혼을 못할 정도의 한 집안으로 볼 수 없어 예법에 어긋남이 없다고 전해 주십시오. 남편의 지인이 다시 이 말을 도령의 할아버지에게 전하자 깊이 감탄하며 말했다. 오라, 맞는 말씀이요.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시는 부인께서 어찌 그리 보하게 능통하셨을까요? 이리 이치에 밝은 부인이시라면 필시 신부감 역시 나무랄 데 없는 규수임이 틀림없을 듯하오이다. 내 손주 며느리로 흔쾌히 맞이하겠다. 전해주시오. 허허. 이렇게 양가의 혼사는 우여곡절 끝에 성대하게 이루어졌는데 혼인한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사이 임선은 과거에 급제했다. 사이 임선은 훗날 벼슬이 황해도 관찰사까지 이르렀는데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당시 이괄이 황해 감사인 임서가 방비를 튼튼히 해 황해도를 우회하였기에 사람들은 별난에서 황해도를 지켜냈다고 임서의 공을 칭송하였다고 한다. 유씨 부인의 딸은 자신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한 어머니의 사랑에 평생 고마워했으며 자신 역시 내조에 힘썼고 자녀들의 훈육에 정성을 다하여 그 후손 또한 번성하였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